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풀 교과서 230쪽 질문이요. 231쪽. 이제 탄젠트 질문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232쪽. 243쪽까지 없습니까? 그럼 마풀 교과서를 마무리를 하고 질문을 시너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너지가 이제 제가 쪽수를 부르면 예전에 이제 탄젠트만 빼고 풀어왔으니까 거기 중간중간 껴있는 탄젠트 문제 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53쪽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선생님 책도 좀 피고 153쪽이면 번호가 854번부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쪽수 전체적으로 부를게요. 자, 854번부터 856번까지 질문 없어요? 그러면 154쪽 질문, 155쪽, 156쪽 없습니까?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918번이요? 917번도요? 네, 여기가 딱 터프로 2022 학년도 수능 기출이니까 이제 바로 질문이 나오네요. 자, 그럼 917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선생님이 그림을 완벽하게 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좌표에 집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917번. 자, 일단은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삼각형만 그리고,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돼 있죠. 그럼 일단 이 문제를 분석하자면 여러분, A와 B는 서로 무슨 대칭입니까? 바로 원점 대칭이어야 돼요. 왜? 같은 탄젠트 안에 X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C는 어떻게 됩니까? C가 조금 중요하죠. 아, 여기가 A구나.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요. 선생님, C는 좀 중요하죠. 왜? A부터 C까지 사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 점 위치부터 다음 그 위치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기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자, 일단 fx가 탄젠트라고 되어 있고 a분의 파이 x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주기를 어떻게 찾습니까? a분의 파이니까 얘는 주기가 a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얘와 얘 사이 거리는 지금 a만큼 차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런 점도 하나도 안 줬어요. 뭐 줬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린 미지수를 두고 시작할 수밖에 없네. 그럼 일단은 B점이 일단 제일 이쁜 점이니까 얘를 T 컴마라고 둘게요. 그럼 T 컴마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탄젠트 A 파이 T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A점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B점과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T 컴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건 생략할게요. 어차피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근데 여기서 조금 이용할 만한 거 뭐 없나요? 얘가 원점을 지나요, 여러분들. 원점을 지나면서 아시다시피요, 우리 정삼각형은 몇 도죠? 60도죠. 그럼 사실상 이 AB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요게 X축, 요게 Y축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원점을 지나가니까 여기가 60도 나와요.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저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60도랑 같을 것 같아요. 그럼 탄젠트 60도가 몇입니까? 루트 3이니까 얘는 Y는 루트 3X야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복잡했던 B점이 아주 깔끔하게 몇 컴마 몇으로 바뀝니까? T 컴마 루트 3T라고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점도 땡큐죠. A점도 마이너스 T 컴마 마이너스 루트 3T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C점은 A점과 Y좌표는 똑같지만 주기만큼 더 가면 되니까 C점은 마이너스 T에다가 주기를 더한 것 컴마 마이너스 루트 3T라고 둘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빨리 말해보세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봐볼게. 선생님, 근데 얘가요 무슨 삼각형이었죠?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은 이 60도만 알려주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 AB 거리랑 누구랑 거리랑 같아야 돼? AC 거리랑 같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는
A와 C 사이 거리가 A만큼 차이 날 거야 이렇게만 말했는데 사실은 A, B 거리만큼 차이 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A, B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왜? 점이 이쁘잖아. T 빼기 빼기 T의 제곱. 그럼 4T 제곱이 나오고 루트 3T 빼기 빼기 루트 3T의 제곱이면 2루트 3T를 제곱하는 거니까 뭐 나와? 12T 제곱. 거기다 루트를 씌워줄 거니까 16T 제곱이면 얘는 4T가 나오겠다 이거야. 선생님 그럼 A, B가 4T면 A, C 사이 거리도 4T니까 이 C점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기점으로 4T만큼 더 가면 되니까 저기다 4T 더하면 뭐 나옵니까? 3T, 마이너스 루트 3T라고 둘 수 있겠다라는 거지. 아 선생님 그러면 전 여기서 X좌표끼리는 서로 같다라는 성질이 바로 보이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두면요 선생님 마이너스 T 플러스 A는 3T 따라서 A는 몇 T와 같다? 4T와 같다. 아 그러면 요 A 길이가 바로 4T였군요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C점도 어디 위에 있어요? C점도 결국엔 탄젠트 위에 있죠. 그럼 우린 수학에서 위의 점이면 대입이니까 이 점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을 탄젠트 저 fx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t는 탄젠트 a분의 파이 곱하기 3t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a가 몇 t라고 했습니까? a가 4t라고 했으니까 t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탄젠트 4분의 3파이가 결국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루트 3t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저는 탄젠트 4분의 3파이를 모르는데요. 우리 각변환 배웠잖아. 4분의 3파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얘 자체를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로 갖고 와보면 마이너스 루트 3t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같고 선생님 1파이 정수예요. 그럼 얘는 탄젠트로 갈 거고 4분의 파이 예각을 쓰겠죠. 그 다음에 180도 간 다음에 조금 후진하래. 45도만큼. 그럼 몇 사부면? 2사부면.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그럼 얘가 결국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럼 땡큐. 앞에 마이너스 사라지고 우리 탄젠트 45도는 너무 이쁜 1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t값이 구해져. t값이 뭐가 나와? 루트 3분의 1이라고 바로 깔끔하게 나오겠다. 와 이제 t값도 다 구했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a값도 구해져. 루트 3분의 4라고. 왜? a가 4t와 똑같다라 그랬거든.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 좀 찾아줘 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아시다시피 정삼각형이니까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제곱인데 한 변의 길이가 아까 4t 나왔죠. 그럼 결국 16 곱하기 t제곱과 같으니까 얘 대신에 3분의 1을 써주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4가 되고 그럼 3분의 4 루트 3이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인가 보네. 꼭 확인해 주세요. 답지는. 자 다음 또 아까 몇 번이라 그랬죠? 418번. 자 918번. 와 이것도 또 생긴 게 조금 그지 같네요. 918번 한번 가볼게요. 얘는 언제적 겁니까? 2026학년도래 얘들아. 그럼 아주 최근이지. 얼마 안 걸렸어. 한 3, 4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그림을 제가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요 삼각형만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O야.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줬어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 문제에서 이 fx는 탄젠트 누구랑 같다? 파이분의 k분의 x와 같대. 그럼 여러분 얘 일단 주기가 뭐 나옵니까? 주기 k분의 1분의 파이니까 k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k파이다. 자 근데 선생님 문제에서 이제 힌트를 준 거를 찾아보니까 거기 A라는 점이 하나 보이네요. A라는 점이 B랑 같은 높이에 있는 점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고 A는 심지어 좌표를 안 줬나요? 안 줬네. 그 대신 그 옆에 있는 Y축과 만나는 점을 줬어요. 여기 P라고. 그래서 얘가 0,P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A점도 무조건 Y좌표가 P 나올 거고 B점도 Y좌표가 P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어떤 힌트를 줬냐면요. A, B 사이 PA 거리의 3배가 A, B랑 같대. 요거랑 요게 1대 3 차이 난대. 그럼 여러분 일단 A점도 안 줬으니까 A점을 알파, P라고 두죠 뭐.
그러면 무조건 요 사이 거리가 알파면 여긴 3알파거든요. 근데 조심하세요. 요 사이 거리가 3알파지 실질적으로 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할 거니까 알파 더하기 3알파에서 얘는 4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C점 좀 볼게요. C점 좀 한번 볼게요. C점. 자, C점을 보면요. 요 가운데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X축이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차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 바로 뭐냐면 요 점이 뭐예요? 요 점이 그냥 점이요 라고 판단되면 안 돼. 그림을 한번 봐봐. 그림을 보면 바로 탄젠트 함수의 뭐죠? 꼭지점이에요. 근데 이 꼭지점은 원래 이쪽에 지나가던 탄젠트가 있는데 그 다음 꼭지점이니까 사실상 요 사이 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기라고 말해요.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이에요? 주기가 k파이니까 k파이 컴마 0이라고 둘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일단은 이 C점은 Y좌표는 끝났어요. 마이너스 P라고. 왜? 원점 대칭 함수니까. 근데 큰일 났어요. 원점 대칭이니까 선생님 얘 마이너스 4알파죠라고 두면 돼? 안 돼? 안 돼. 왜?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사실 대칭이 아니라 요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데 그 그래프 그대로 얘를 기준으로 원점 대칭 시켰을 때가 일로 오거든요. 선생님, 그럼 이 C점의 X좌표를 빨리 찾는 방법 없을까요? 그럼 얘들아, 결국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지.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 나오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는. 그치? 그럼 우린 실질적으로 얘랑 얘 네모라고 더 볼게. 4알파랑 네모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k파이가 나오면 되니까 2 곱하고 4알파를 넘기면 되니까 네모는 결국 2k파이 마이너스 4알파라고 일단은 둘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저 알파를 조금 빨리 찾는 방법을 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또 힌트 준 거 한번 봐볼게. 얘들아, 뭐 힌트 준 거 없어요? 좌표 찾은 거? 뭐라고? A 더하기. A랑 B 사이. 그치, 그것도 되네. 우리 주기 또 이용할 수 있네. 실질적으로 A부터 B까지도 주기니까 4알파에서 알파를 뺀 3알파는 뭐가 나온다? 주기가 K파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할 수 있겠네. 얘가 사실상 K파이 대신에 3알파가 들어가면 6알파고 4알파 빼니까 얘는 2알파라고도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제 또 조건 또 써먹을 거 있어야 돼. 또 써먹을 거 뭐가 있을까? 또 써먹을 수 있는 거. 잠깐만. 우리 뭐 하나 안 넣은 것 같아. 위에 점도 한번 넣어보자, 얘들아. 누구를 한번 대입해볼까? 누구 하나 대입해봐야 될 것 같아. 알파, P를 넣으면 결국에는 똑같은 Y좌표. 얘 탄젠트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탄젠트 K분의 알파가 사실상 P가 나와야 하고, 오케이, 끝났다. 왜? 여기서 알파 대신에 3분의 K파이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탄젠트 KK가 약분되니까 3분의 파이 나온다. 와, 특수각이다. 끝났다. 탄젠트 60도가 나와요. 그럼 결국 P 값은 뭐예요? 루트 3이었네. 와, P 값이 바로 구해지면 모든 것들이 다 구해질 것 같은데 P 값이 구해지면 얘도 루트 3이고 얘도 루트 3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럼 뭘 넣어야 루트 3 나오는지를 우리 뻔히 알고 있고 그치? 그럼 알파 값도 구한 거나 마찬가지고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K 값과 P 값 좀 구해줘. 그럼 P 값은 찾았고 K 값은 어떻게 찾습니까? K 값은 요거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K는 또 우리 주기를 찾는 거니까 아까 3분의 알파라고 찾아놨잖아. 3분의 4알파고 그럼 주기가 뭐 나와? 파이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끝이야 그러면 설마? 근데 우리 넓이 안 이용해도 되나? 넓이가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되네. 무조건 여기가 3분의 알파라고 또 단정 지어도 안 되네. 그럼 우린 사실상 넓이를 이용하라는 거야. OCB 삼각형 넓이 요거. 근데 얘들아 우리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보여? 두 가지가 보여. 첫 번째 선생님 저는요 요렇게 삼각형 더하기 요렇게 삼각형을 구할게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구해서 더한 게 문제에서 준 넓이와 같다 해도 되고 우리 점 3개 주면 제일 많이 넓이 공식 쓰는 거 하나 있잖아. 뭐야? 신발끈 공식 쓰면 게임 끝나지. 우리 한번 오랜만에 신발끈 공식 써볼까? 자, 신발끈 공식 써볼게. 2분의 1 절대값. 왜? 0,0이 너무 이쁘거든. 0,0 그리고 4알파, 루트 3 그리고 2알파, 마이너스 P인데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0,0 자, 2분의 1 절대값. 자, 0 마이너스 4알파 루트 3
0. 그럼 마이너스 4알파 루트 3에다가 0, 2알파 루트 3을 빼줘야 돼. 그리고 절대값. 그럼 결국엔 2분의 1 절대값 마이너스 6알파 루트 3이 될 거고 그게 넓이 누구랑 같다? 넓이가 3분의 5파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서 알파 값이 구해질 수밖에 없네. 2 곱하면 얘가 결국 3분의 10파이가 나올 거고. 그치? 알파는 우리가 지금 1, 4분면 잡았으니까 사실상 n 플러스가 될 거고. 그리고 양쪽을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알파 값은 양쪽에 6루트 3분의 1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계산 실수 안 했으면 9루트 3분의 5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계산 실수 안 했나요? 이렇게 숫자가 더러워요, K 값이? 우리는 알파 값을 찾은 거지만 문제에서 그럼 우리는 알파를 찾으면 이 문제에서는 뭐야? 이 문제에서는 K가 어디가 K야, 얘들아? 저기 있다.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 여기서 바로 대입하면 게임 끝나겠네. 야, 이거 답이 이렇게 더러워요? 이거 답이 뭐 나와? 엄청 더러운데? 답만 맞나 확인해줘, 답만. 맞아요? 알파가 지금 3분의 K파이니까 요 알파 넣어서 K값 찾는 게 좀 더러운데 알파가 9루트 3분의 5파이. 그럼 파이 지우고 3 곱하면 되니까 3루트 3분의 5. 답은 9분의 5루트 3이에요. 요게 K값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또 없어요? 164쪽, 165쪽 질문이요. 166쪽 없어요? 166쪽까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67쪽, 168쪽, 그 다음에 169쪽, 946번이요. 자, 946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946번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주기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건 사실상 우리가 주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주기를 찾아라 라고 하면 어떤 공식이 먼저 생각나야 되냐면 우리 주기를 P라고 했을 때 라고 하면 항상 떠올리는 관계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죠? 946번이죠. fx 플러스 p는 fx랑 같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p가 주기를 만족하는 무슨 양수? 최소 양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fx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이거 마음대로 모든 주기를 다 더하면 주기가 나올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10분의 3x 이렇게 돼 있죠. 마음대로 선생님 얘는 주기가 파이고요. 얘는 큰일 났어요. 주기를 제곱하나요? 얘는 주기가 10분의 3분의 파이면 어쨌든 역수치에서 뭔가 이걸 다 더하면 새로운 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딴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주기를 찾아, 이 p를 찾아줘 라고 하면 우선 이 공식이 생각나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fp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x에다가 만약에 0을 대입하면 fp는 결국 f0과 같으니까 혹시 이 값이 되게 이쁜 수가 나오면 f에다가 p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f0을 구해볼게요. 자, f0을 구해보면 사인 0은 0이 나오고요. 코사인 0은 어차피 1이니까 더하기 4가 나오고요. 탄젠트 0은 0이니까 없어지겠죠. 플러스 0이 나올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결국 f0이 뭐 나온다? 4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랑 같다? fp랑 같지 않냐라는 거야.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뭘 찾아다냐면 f 6분의 5파이 빼기 p를 찾아줘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일단 여기서 조금 식을 더럽지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여기다가 한번 진짜 찐으로 f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p를 한번 대입해보자 라는 거지. 왜? 여기다 2배 하면 사인 3분의 5파이 마이너스 2p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4 코사 이거 다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p라고도 쓸 수 있고 탄젠트 10분의 3을 곱하면 뭐 나와? 10분의 3 곱하면 2분의 4분의 1파이 마이너스 10분의 3p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좀 숫자가 더럽니 이거? 이거 숫자를 근데 이거 터프잖아.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않아?
이래도 되나? 근데 우리 얘들아, P가 무조건 몇이야? P가? P. 잘 생각해봐. fx 플러스 P가 fx랑 같대. 그래서 우리는 fp는 f0 값과 같다라고 했거든. 그냥 뒤에 위에 있는 식에다가 구하려는 식 넣으면 그러니까 그럼 바로 그냥 fx가 찾아지네? 이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p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여기다 똑같이 넣겠지?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p를 넣으면 f 6분의 5파이랑 똑같아. 그럼 결국 p가 몇이라는 거야? 0이네? 그럼 얘 다 0으로 없애면 되네? 그럼 끝났네.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인 3분의 5파이에다가 4코사인 제곱 6분의 5파이를 더하고 탄젠트 4분의 파이를 더하면 그냥 게임 끝나네. p가 바로 0이어서. 그럼 이거는 미안하지만 각변환 써야 돼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얘는 땡큐 끝. 자, 우리 암산 좀 해볼까 얘들아? 얘 한번 계산해 볼게. 얘 사인으로 가고 사인 60도거든. 그럼 2분의 루트 3인데 부호 자체가 4,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일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나옵니까?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얘는 파이로 갈 거고 내가 제곱일 땐 부호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어. 그럼 코사인 30도 말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인데 걔를 제곱하면 4분의 3이고 얘를 곱하면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탄젠트 45도는 1이 되겠지. 이거 답이 더럽나요? 그럼 2분의 4니까 8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다. 2분의 8 마이너스 루트 3이 없잖아요. 어디 계산 잘못한 거야? 맞아요. 어디 있는데? 아, 따로 했구나. 답은 4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지금 잘 안 보여요. 자, 다음 또. P가 왜 0이? 왜냐면은 여기다 f 6분의 5파이를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그럼 f 6분의 5파이 빼기 p 구한 거지. 근데 여기다가도 넣으면 p가 사라져. 그럼 결국 p 값은 0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자, 다음 또 169쪽 없어요? 자, 170쪽 질문이요. 171쪽 없어요? 171쪽? 근데 여기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다들 잘했니? 963의 디귿 같은 거 잘했어요? 이거 어려울 텐데 이거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96이랑 961은 마플 교과서에서 마플 교과서에서 똑같이 나왔어. 근데 963의 디귿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963 해야 된다 손. 963번에 이거 한 번만 짚어주고 갈게. 자, 얘들아 우리 963, 962 다 필요 없고 958부터 963 어떻게 풀었어요? 내가 이거 말했지. 만약에 1이라고 나오면 얘를 몇 등분했어? 그래서 이 파이를 만약에 n등분했어 라고 해서 세타를 하나 찾은 다음에 우리 요거 갖다 뭐 이용했지? 만약에 뭐 2파이가 몇 세타인지 4파이가 몇 세타인지 2분의 파이가 몇 세타인지 얘를 이용해서 각을 막 다운시키고 변환시켜서 문제를 풀었었고, 만약에 반의 반원이 나왔어. 그럼 어쨌든 최종 각도가 90도였으니까 이번에는 2분의 파이를 몇 등분했어? 그거를 세타라고 잡은 다음에 얘도 또한 뭐 2분의 파이가 몇 세타인지 4분의 파이가 몇 세타인지 등등등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이걸 막 잘라가지고 풀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특이하게 요 삼각형에서 높이를 이용한 문제들도 가끔 나오고, 또는 이 삼각형에서 뭘 이용하는 것도 나와? 밑변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도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 밑변하고 높이를 각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냐라는 거지. 그럼 뭐를 기억하면 된다? 삼각형에서 가운데가 세타일 때 항상 얘는 반지름이 통일이니까 얘는 r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얘는 r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엄청난 힌트다라고 했어. 그래서 대부분 높이를 이용하는 건 r 사인 세타, 밑변을 이용하는 건 r 코사인 세타를 이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기억 니은은 잘했을 텐데 이제 디귿이 문제지. 근데 디귿은 우리 낚는 문제야. 왜 낚는 문제냐면 이거 진짜 다 구해서 곱할 것 같잖아. 근데 이게 곱하는 게 아니야.
같은 x끼리 같은 y끼리 곱한 게 아니라 이걸 찢어서 쓰면 결론적으로는 x1분의 y1 곱하기 x2분의 y2 곱하기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렇게 쓰면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이거 잘 보니까 실질적인 x1분의 y1, x2분의 y2, x3분의 y3 이거 꼭 뭐 같아? 이거 탄젠트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억하고 니은은 사인하고 코사인이라면 마지막 디귿은 탄젠트겠지. 그래서 얘는 엄밀히 따지면 뭐 탄젠트 세타 1, 얘는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몇 도를 90도를 몇 등분했어? 90도를 지금 쭉 10등분 했단 말이야. 그럼 얘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결국 한 개의 세타당은 20분의 파이가 돼.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0을 곱하자 이거지. 그럼 10을 곱하면 10세타가 2분의 파이니까 얘를 뭔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어디까지 곱했어? x1부터 x9까지 곱했거든. 여기가 9, 9. 그럼 이제 물어볼게. 첫 번째, x1 탄젠트 세타 1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선생님, 얘는 뭐 밑변분의 높이인데 저 뒤에 가서요. 탄젠트 만약에 세타 9가 있었으면 얘 9세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9세타라고 생각하면 얘는 탄젠트 10세타 마이너스 세타나 마찬가지고 얘는 다시 쓰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으니까 얘는 뭐로 바뀌어? 탄젠트 세타 분의 1로 바뀌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거랑 아홉 번째 게 뭐? 곱해서 1이 되겠지. 근데 내가 말했어. 또 1을 미친 듯이 곱하니까 곱하기 숫자 하는 게 아니라 1은 여러 번 곱해도 1이니까 아, 1 다 곱하는 거구나 라는 거지. 그러면 1부터 9까지가 9개인데 총 몇 개 남아? 세트가 4개 나오고 실질적인 나머지가 하나 나올 거야. 그게 몇 세타가 남는다? 5세타가 남는다. 그래서 실질적인 다 어차피 1이고 최종적으로 남는 건 탄젠트 5세타를 대답하면 되는데 탄젠트 5세타는 양쪽에 5를 곱하면 탄젠트 4분의 파이랑 똑같을 거야 라는 거지. 근데 공교롭게도 탄젠트 45도도 몇이니까 1이니까 얘 모조리 11111 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1. 그럼 디귿도 일단은 맞겠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자기 앞에서 질문해야 된다. 넌 질문이 적어서 좀 놀라운데? 넌 이거 다 하고 있는 거 맞지? 해설지의 힘이지? 알았어. 945번? 945 한번 가볼게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945 안 나옵니다. 왜냐면 삼각함수 표를 이용한 건 잘 안 나더라고. 지금까지 낸 적은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나만 도와주고 갈게. 그러면 우리가 특수각이 아닌 250도를 어떻게 찾냐라는 거지. 그럼 250도를 너가 이 문제에서 준 각도 10도와 20도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돼. 근데 250도는 너무 이쁘지? 몇 도에서 몇 도 빼면 돼? 270도에서 20도를 빼면 돼.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사인 270도에서 20도를 빼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저 60분법이에요. 우리 호도법으로 바꿔요. 그래 바꿔볼게. 270도가 몇 분의 몇 파이야? 2분의 3파이야.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사인 유리수 2분의로 시작하는 유리수 파이 빼기 20이니까 뭐로 바뀌어야 돼? 코사인으로 바뀌고 20도라고 써주면 돼. 우리 각 따져볼게. 270도 간 다음에 조금 후진하래. 그럼 몇 사보면? 3 사보면 누구 땅? 탄젠트 땅. 그럼 뭐 물어봤어? 사인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사인 250도를 코사인 20도에다 음수 붙인 걸로 계산해도 돼. 그럼 코사인 20도가 0.9397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0.9397로 일단 계산을 시작하면 되겠다. 그럼 뒤에 나오는 100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0도. 180도에서 80도를 빼면 좀 너무하지 않아? 90도에서 10도를 더하면 되겠지. 그게 훨씬 낫겠지. 190도야말로 180도에서 10도를 더하면 되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마플 교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빨리빨리 하면은 오늘 숙제 거의 안 낼 테니까 잘 들어줘. 자, 내가 힘들어 지금. 자, 우리 234쪽 한번 가볼게. 자, 이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제 절반 왔어요, 여러분들. 스파르타. 절반만 가면 돼요. 자. 자, 가볼게요.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가 선생님 저희 배웠는데요. 사인 1.
코사인 마이너스 1이요. 최소값. 최대값 1이요. 마이너스 1이요. 탄젠트 최대 최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심지어 모두 배웠어요? 선생님 저는요. A 사인 BX 플러스 C 더하기 D. 저는 삼각함수 모양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주기, 최대 최소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심지어 탄젠트는요. 저 이제 점근선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거지. 자, 오랜만에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탄젠트. 자, 이거 탄젠트 한번 바꿔볼게. 얘들아, 우리 탄젠트 점근선 기본값이 뭐라 그랬지? x는 뭐?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가장 기본값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a를 곱한다고 한들 위로 d만큼 밑으로 d만큼 내린다고 한들 점근선은 영향을 안 받아요. 점근선은 누구와 누구한테 영향받는다? 바로 b와 c한테 영향을 받는다. 아직도 점근선 물어보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점근선의 주기가 원래 파이인데 뭐로 줄었다? b분의 파이로 줄었다 이거야. 그럼 결국 b분의 1배 됐으니까 점근선도 어떻게 된다? b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이 점근선에다 뭐 곱한다? b분의 1을 먼저 곱하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b값으로 묶어보니까 x 플러스 b분의 c니까 얘는 평행이동했어요, 선생님. 얼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b분의 c를 해주는 게 우리 새로운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234쪽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도대체 우리가 이거 말고 뭘 공부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거를요 1학년 때 벌써 배웠어요. 자, 1학년 때 혹시 잘 보세요. 제가 빌드업을 해볼게요. 어디서 배웠냐면요 2차 함수에서 배웠어요.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만약에 이런 2차 함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가볼게. 자, 이런 2차 함수를 배웠어. 자, 저놈의 최소값 좀 구해줘 라고 했어. 근데 내가 범위를 아무 말 안 했어. 여러분, 범위에 대한 말이 없으면 일단 기본으로는 뭐가 깔려 있죠? 모든 실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 범위에서 이 2차식의 최대 최소 찾아달래. 근데 그럼 얘는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0이고요 마이너스 2,0보다 항상 다 위로 커지니까 사실상 최대값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2학년 정도니까 없다가 아니라 얘 무한대예요 라고 말하면 되겠지. 근데 그럼 최소값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최소값은 가장 낮을 때가 0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은 0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야. 이게 처음에 1학년 때 배웠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야 근데 같은 식인데 내가 범위를 마이너스 3부터 x값을 1까지라고 줬어 라고 했어. 그럼 갑자기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제한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단원명이 뭐였죠?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였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그림은 똑같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인데 너가 문제에서 범위를 받았으니까 범위 한번 표시해봐. 마3부터요 1까지예요 라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만 살아남을 거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말하면 돼. 얘는 1 차이 나고 얘는 3 차이 나니까 사실상 얘가 더 높을 거니까 1 넣었을 때 9가 나올 거고요. 최소값은 다행히도 꼭지점을 갖고 있으니까 0이 답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 이것도 연습했지. 심지어 그때 뭐까지 연습했냐면 문제에서 준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와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까지도 우린 연습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너네 이거 다 공부했어? 네. 그럼 내가 좀 더 어려운 거 줄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요. 의 제곱 더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거의 최대 최소 찾아달래요. 그래놓고 갑자기 범위가 똑같이 마3부터 1까지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혹시 단원명 기억나세요? 꼭 x에다가 뭐 넣은 것 같아요? 얘를 통째로 넣은 것 같죠? 그래서 꼭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최대 최소 혹시 어떻게 찾는지 기억나세요? 1학년 때? 기억나는 사람?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해야겠지. 근데 치환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바로 뭐죠? 고3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말.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가 싹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 식이 y는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 얘를 갖다 쓰면 안 돼요. 얘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t 범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t 범위를 어떻게 찾았냐면 너 뭐를 t라고 치환했어? 저 얘요. 그러면 그 치환한 식을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찾아봐.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너가 찾은 최대 최소가 정답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최대 최소가 새로운 t의 범위의 시작과 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이 2차식의 0부터 9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이거를 완전 제곱식 만들었고요. 꼭지점이 마이 컴마 마오죠. 마이 컴마 마오인 상태에서 구간 0부터 0은 여기 있죠. 9까지예요. 그럼 선생님 땡큐예요.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상 최대값은 9 넣었을 때고요. 최소값은 0 넣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던 게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요. 요렇게 지우고요. 사인이라고 바꿀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인 함수의 모든 실수에서 최대 최소 말하시면 돼요. 뭐죠? 1 마일이요. 끝. 이렇게 답을 말하면 되겠지? 자, 이것도 또 바꿀게요. 요렇게 바꿀 거고요. 그리고 범위를요. 나는 이거를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줄게. 2분의 3파이까지 줄게. 라고 갑자기 범위가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인 그래프를 그리겠죠? 근데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파이면 여기입니다. 2분의 3파이는 여기예요. 여기서 선생님 살아남은 놈의 최대 최소 구해달래요. 1이 최대고요. 최소가 마이너스 1이 공교롭게 나왔네요. 아니면 내가 이걸 파이라고 줬어. 파이라고 주면 여기까지만 살아남으니까 최대는 1이지만 최소는 0이에요. 라고 말하면 돼. 자, 또 여기서 얘를 싹 지울게요. 여기서 쏙 지우고 얘를 또 사인 x로 바꿀게요. 얘도 사인 x로 바꿀게요. 그리고 범위도 바꿀게요. 어떻게? x를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로.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들은 얘를 t로 치환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다만 나는 사인이라는 건 최대 최소가 이미 정해져 있고 2차 함수보다는 그래프가 더 제한적이고 구간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줬으니까 요걸 이용할 거야. 그럼 방금 구한 듯이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었으니까 얘는 0부터 어디로 바뀌어요? 1로 바뀌겠죠. 그럼 갑자기 이 문제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 그림 또 갖다 쓰고 구간이 0부터 1이니까 여기가 1이겠죠. 그럼 얘는 최대값이 뭐가 돼요? F1이 되고 최소값은 F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그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1학년 때 배운 모든 함수에서 그냥 x 대신에 삼각함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사인하고 코사인은 문제가 없어요. 왜? 어차피 사인 코사인 들어가도 제한된 범위를 주더라도 어차피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한정적이거든요. 물론 이 안에서 이렇게 줄고 이렇게 줄 수는 있겠지만 얘는 맥스 1을 못 벗어나요. 최소 마이너스 1을 못 벗어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5부터 7 이런 게 못 나온다는 거지. 왜? 가장 커봤자 1이고 가장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어떻게 마이너스 5부터 7 이딴 식으로 나오냐는 거야. 그럴 수는 없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겠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탄젠트가 들어가면 이제 1이 커지는 거야. 왜? 탄젠트 자체는 이미 여기서부터 어때?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이 없어. 그럼 얘는 모든 실수가 그냥 끝나는 거고 최대 최소가 없으니까. 자, 만약에 여기 들어갔어. 그럼 이제 얘는 제한된 범위가 생겼어.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야. 그러면 처음엔 최대 최소가 없었지만 제한된 범위를 주면 최대 최소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요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선생님 치환했어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가 아니라 여기부터 만약 점근선까지로 나와버렸어. 그럼 점근선까지라는 건 얘는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은 건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인하고 코사인은 양쪽이 디귿자 모양으로 많이 나와요. 무조건 제한된 범위가. 하지만 탄젠트는 어떤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왜?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다 된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x가 5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나올 수도 있어. 왜?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데 처음에 준 범위가 점근선이 나올 수도 있거든. 이해 가셨습니까? 그거 연습하는 게 지금 234쪽이랑 235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35쪽에 보면 분수식이 또 나와요. 선생님, 저희 삼각함수를 분수를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y는 x 플러스 1분의 2, 4x 마이너스 1. 자, 이거 우리 무슨 함수라고 하죠? 유리함수라고 배웠어. 자, 유리함수 문제 줘볼게. 자, 마이너스 1부터가 아니라 1부터 4까지라고 할게.
이거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유리함수 최대 최소 바로바로 찾아야 되는데, 자, 나한테 배우신 분들 유리함수 최대 최소 찾으라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x 점근선. x 점근선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자, 문제에서 준 점근선이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1과 4 사이에 마이너스 1 없잖아요. 그럼 땡큐. 1이랑 4 넣은 게 무조건 최대 최소였어요. 근데 이 x를 싹 지웁니다. 싹 지우고 이걸 다 뭐로 바꿔요? 코사인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x 값을 갑자기 뜬금없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줄게요.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코사인을 뭐로 치환할 거예요? x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 문제가 생뚱맞게 뭐로 바뀌어요? 유리함수 문제로 오히려 바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범위가 문제지. 범위.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0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돼버려요. 그럼 얘는 x값이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로 바뀐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 단원이 연습해야겠죠. 2차 함수 잘 알고 있냐? 유리함수 찾을 수 있냐? 이거 최대 최소 아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한 문제씩 풀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236쪽입니다. 236쪽 가보도록 할게요. 45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5번. 자, 차근차근 할게요. 차근차근. 선생님이 지금 열이 나는 거 아니겠지? 자, 455번 가볼게. 자, 455번 보시면 A 사인, 절대값이 있죠. 그럼 짜증나는 거예요. A 사인 2x 플러스 3이에요. 거기다가 절대값을 붙인 다음에 A를 곱했고, 그 다음 B를 더했어요. 근데 이게요, 최대 최소가 8 나오고요. 최소가 뭐가 나왔대요? 2가 나왔대요. 자, 그럼 우리 차근차근 가볼게. 저게 절대값이 없었으면 땡큐예요. 그럼 2단원 문제가 아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문제였겠지. 왜요, 선생님? 원래 1 마일인데 A 곱하고 B 더한 게 최대. 원래 마이너스 1인데 A 곱하고 B 더한 게 최소니까 연립하면 A, B 구하는 거 쉬운데 절대값 붙였네요? 그 우린 당황하지 말죠. 여러분, 절대값 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원래 1 1이었던 게 절대값 붙이면 최대가 뭐로 가죠? 1. 최소는 0으로 갔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얘 그래프는 원래 최대 최소가 1이랑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요 3을 더했어요. 그럼 뭐로 바뀌어요? 4와 2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아직 절대값 안 씌웠어요. 다시 한 번 더. 사인 2x는요 1과 마이를 최대 최소로 가져요. 근데 위로 3칸 올렸으니까 4와 2로 최대 최소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뭐 하래요? 꽝 절대값이 오래요. 근데 얘들아, 우리 절대값은 언제 영향을 받죠? 3, 4분면의 그래프가 있을 때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그래프가요, 땡큐스럽게도 1과 마일이었던 놈이 위로 3칸을 이동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3, 4분면을 탈출했어요. 이미 1, 2, 4분면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절대값 붙여도 어때요? 똑같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는 다시 4와 2로 유지가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빨리. 뭐 최준아 어디? 자, 여기 1 마일 4 2까지는 돼요? 그러면 얘들아, 이 절대값 없다는 그래프 한번 그려봐봐. 절대값 없는 그래프. 자,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 위로 몇 칸 올렸어? 3칸. 그럼 최소가 몇이래? 2. 최대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나?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버렸어. 근데 우리 절대값은 언제 영향 받는다 그랬어? 밑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꺾어 올릴 때 영향을 받잖아. 근데 이미 얘는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럼 절대값 붙이나 안 붙이나 최대 최소는 어때? 똑같잖아. 그래서 4와 2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몇 배를 하래? A. 그럼 여기가 A. 그리고 몇 칸 올리래? B. 까지 올렸더니 최종 최대값이 8, 최소값이 2 나왔다 이거지. 그럼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할까? 빼볼게. 그럼 2A는 6. 따라서 A는 몇? 3.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B 좀 곱해줘. A는 양수야. 오케이 바리. 답은 마이너스 12. 455번의 답은 2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4, 5, 8 한번 가볼게요. 근데 큰일 났어요. 사인과 코사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요. 절대 삼각함수 두 개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네버. 언제 구할 수 있다? 이과생들은 미적분 2를 배운 다음에. 미적분 2 다음에는 서로 다른 삼각함수를 더한 것도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처럼 458번처럼 2a 사인 제곱.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 간단하게 s제곱으로. 플러스 2a 코사인. 거기다가 마이너스 b를 했더니 최대값이 또 8 나오고 최소값은 뭐가 나왔대? 마이너스 1이래. 근데 그럼 저는 쟤를 어떻게 풀죠? 쟤는 사인 제곱이고 얘는 코사인이에요. 그럼 나도 못 풀어. 그럼 나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인 제곱을 바꾸자. 뭐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왜요, 선생님? 아니, 그럼 코사인에 관한 뭔가 치환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지 않냐? 그럼 전개해보면 y는 마이너스 2a 코사인 제곱 플러스 2a 코사인 플러스 2a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으니까 아, 선생님 그럼 이거는 코사인에 관한 2차 함수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두고 풀기는 어려우니까 코사인을 한번 x로 치환해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을 x로 치환하자 라는 거지.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 y는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고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선생님 근데 문제에서요 아무런 범위를 안 줬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 여기선 범위를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그럼 여기선 범위가 뭐였어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세타니 혹시? x네. 그러면 코사인 x 요 삼각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x랑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삼각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x는 뭐였었죠? 모든 실수였어요. 그럼 여기선 x가 모든 실수였거든. 근데 너네들이 코사인 x를 x로 치환했거든요. 그럼 x도 선생님 모든 실수겠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근데 애들이 그 범위를 못 찾아요. 이거 범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자, 요 코사인 x에 들어갈 수 있는 x는 모든 실수예요. 그래서 나는 코사인 x를 대문 x로 치환했어요. 그럼 여기 x 범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x 범위를 못 찾아요. x 범위 뭐게요? 모든 실수 아니에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왜? 모든 실수에서 이 코사인 x는 가장 높아봤자 몇이었어? 1. 가장 낮아봤자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안 찾고 시작하는 애들 많아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하면 돼요? 얘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죠 뭐. 묶으면서 이렇게 식을 만들 거고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a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분의 5a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그럼 얘는 꼭지점이 선생님 a 값이 뭐래요? 양수래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죠. 요렇게 생겼고요. 꼭지점이 2분의 1, 2분의 5a 마이너스 b를 갖는 2차 함수예요. 근데 제가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요 1까지래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얘가 최대값이네요. 그래서 얘가 8 나올 거고 최소값은 딱 봐도 누구 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왜? 얘는 꼴랑 2분의 1 차이 나는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차이 나거든. 그럼 얘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었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최소값 아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얘네 둘이 이제 연립할 수 있겠다. 자, 빼볼게. 여기서 여기 뺄게요. 여기서 여기 빼면 2분의 몇 a가? 9a가 9. 어허, a가 진짜로 양수 2 나오네요. a가 2 나오면 사실상 여기다 2 넣으면 마사니까 넘어가면 3이 될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a, b 좀 곱해줘.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서 킥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얘죠, 얘. 이거 못 찾아요. 이거 진짜 못 찾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얘들아, 너네들도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2차 함수 줬는데 최대 최소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해? 2차 함수를 줬는데 최대 최소가 동시에 존재하려면 무조건 범위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요.
왜? 얘가 무한히 작아지고 최대값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둘 다 공존했을 때는 제한된 범위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실수라고 나오면 치환했을 때 삼각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이다. 그럼 물어볼게. 얘가 탄젠트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얘가 탄젠트였어. 이게 탄젠트였어. 그래서 얘를 x로 치환했어. 그럼 탄젠트도 모든 실수야, x값은. 그러면 여기 범위가 뭐로 바뀔까? 모든 실수가 되겠지. 지금 이거 왜요? 하는 애들은 지금 이해 못한 거야.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사인하고 코사인이었는데 x가 모든 실수였으면 치환한 식은 마이너스 1부터 1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탄젠트는 치환해도 얘가 모든 실수면 얘도 모든 실수였다 이거지. 왜? 탄젠트 자체가 x가 모든 값이 들어갔을 때 y값은 항상 모든 값이 들어갈 거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거 꼭 잘 알고 계세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1학년 때 미친 듯이 연습한 거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몇 번이야? 238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숙제 잘 해오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 볼게. 얘들아, 464 봐봐. 464 이거 했던 거다. 똑같이 나오죠.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갈게. 다 끝났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방정식, 부등식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